피부과 의사인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부를 백옥같이 하얗게 주름 없이 팽팽하게 만들 수 있나? 라는 물음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같은 나이에도 어떤 사람은 젊은 피부를, 어떤 사람은 나이 든 피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피부 노화의 원인을 알면 바로 그 해답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피부 노화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젊고 건강한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노화된 피부는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는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뭐든지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노화는 크게 생리적인 노화와 외부 환경에 의한 후천적 노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생리적인 노화는 이미 유전자에 다 써 있는 것입니다. 피부 노화는 한 25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추가로 환경적인 요인, 햇빛이라든지 공해라든지 담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후천적으로 외인성 노화를 일으키는데 가장 그중 중요한 것이 햇빛에 의한 광노화가 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한 28년간 배달 트럭을 운전한 미국의 69세 남성의 얼굴이 나옵니다. 보시면 차창을 통해서 자외선이 왼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얼굴에 닿아서 저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왼쪽 얼굴만 진피와 표피가 다 붕괴되어서 주름이 굉장히 깊게 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일란성 여자 쌍둥이의 예가 굉장히 쇼킹한데요.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주당 자외선을 더 많이 쪼인 쪽에 자매에서는 카메라로 이제 사진을 찍어봤더니 그 광노화 현상인 잡티, 검버섯, 주름, 일광흑자 같은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서 한 생체 나이가 한 11살 정도 더 많이 들어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네, 피부 노화는 햇빛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숨을 쉬는 매 순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몸 안에서 활성산소종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산화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햇빛을 쪼인 지 한 15분 이내에 이런 활성산소종이 급격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세포막과 세포 안의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이런 갖가지 성분들이 다 산화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다 있는데 노화에 따라서 이런 산화 손상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게 되면서 광노화가 점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나타나게 주름살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광노화로 인해 가장 흔히 나타나는 피부 현상은 기미, 일광흑자, 검버섯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미는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더 심해지거나 다 치료가 됐다가도 또 재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신이나 혹은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피임약을 먹거나 그럴 때 기미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이유로 해서 폐경이 되면 또 저절로 좀 완화되기도 하는 질환이 기미가 되겠습니다. 일광흑자나 그런 기미 같은 것은 편평하기 때문에 색소 치료 레이저를 사용하는데요. 우선 일광흑자의 경우는 색소 치료 레이저를 펑펑펑펑 쏘는 레이저를 한 몇 번 하면 쉽게 사라집니다. 이건 보통 표피에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는 간단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는데 반면 기미는 표피와 진피 사이의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에 의해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좀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색소 레이저 치료를 세게 하면 잘못하면 오히려 기미가 더 심해지거나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에너지로 아주 살살 멜라닌 색소는
파괴하면서 멜라닌 세포 자체에는 염증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광량으로 하는 레이저 토닝이라는 치료를 수회 반복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런 레이저 시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피부 장벽이 인위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꼭 매일 일생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발라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비타민 D 부족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타민 B 부족보다는 자외선 차단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노화, 그러니까 피부가 붕괴되고 주름살이 생기고 잡티가 생기고 기미, 검버섯 생기는 것 외에도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고요. 또 아무리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열심히 바른다 해도 100%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발이나 다리를 통해서도 일주일에 한 10분씩 3번 정도 산책만 하셔도 얼마든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비타민은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주로 실내에서만 생활을 해서 비타민 D 부족이 염려되는 분들은 그것을 비타민의 형태로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에서 제일 이 지탱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층이 진피층인데요. 그 진피층은 거의 대부분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전체 무게의 70% 정도가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이 나이 먹으면서 점점 붕괴가 되죠. 그래서 변성이 일어나고 또 피부뿐만이 아니라 근육에 있는 근내막 그리고 인대를 구성하는 게 다 콜라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게 점점 분해가 되면서 쭈글쭈글한 주름으로 이렇게 결이 생겨 보이는 것이고요. 피하 지방층 또한 줄어들어서 통통하던 얼굴이 점점 지방세포의 구획이 좀 세포 사이가 넓어지면서 그 얼굴에 주로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팔자 주름도 생기고 턱선도 처지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서 얼굴 모양 자체도 약간씩 변화를 합니다. 주름 개선에는 비싼 돈 들이지 않더라도 일단 보습 크림을 충분히 발라서 피부가 충분히 촉촉해지면 잔주름이 즉각적으로 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부의 수분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침 저녁 2번 다 비누 세안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물로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밤 사이에 노폐물이 얼굴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비누 세안을 미지근한 물로 끼얹는 모양을 하면서 비누 세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타월을 톡톡 두드려서 얼굴에 물기를 가볍게 닦아주신 후에 아침에 보습 크림 혹은 로션 같은 걸 얼굴 상태에 따라서 먼저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 화장의 제일 마지막 단계로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 전체에 한 5분 간격을 두고 발라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흡착이 된 후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겉에 파운데이션이나 붓이나 그런 색조 화장을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보습제는 생활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피부의 수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의 피부 수분도를 검사해봤습니다. 화장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손등 부위에서 수분도를 측정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촉촉한 피부의 20대와 달리 60대 여성은 집중 관리를 요하는 건조함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보습제를 바른 후 다시 한번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보습제를 바르고 나자 건조했던 피부가 확연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습제 사용은 노화를 막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뭐니 해도 보습 크림을 듬뿍 바르면 주름살이 확실히 개선이 됩니다. 피부 세포가 다 물에 수화가 되면 그만큼 통통하게 불어서 자글자글한 잔주름이 즉각적으로 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보톡스는 신경독 단백질이죠. 그래서 얼굴에 주사를 놓으면 그 부위에 표정 근육이 마비가 되어서 주름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름을 펴는 미용 시술로 이용을 하는데요. 주로 얼굴 중에서 이마나 눈가 주름살, 미간 주름, 코 찡긋
찡긋할 때 이렇게 생긴 주름살 같이 얼굴 위쪽의 주름살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입 쪽은 잘못 놓으면 이제 침을 흘리거나 음식을 흘리거나 미소를 못 짓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눈가에도 너무 눈 가까이에 놓게 되면은 눈꺼풀이 처지거나 약간 사무라이 눈썹처럼 인상이 좀 사나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톡스의 치료 효과가 한 3에서 6개월 정도로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겨도 역시 부작용 또한 일시적입니다. 비타민 A 유도체인 레티노산 크림인데요. 흔히들 비타민 A 크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물질은 원래 여드름 치료용으로 개발이 된 연고인데 바르다 보니까 희한하게 얼굴에 주름살이 없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어서 요즘은 주로 광노화를 치료 혹은 예방하는 목적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 크림은 피부암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고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피부가 노화되면 건조하고 염증이 생기는 건 물론 주름이 생성됩니다.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성분이 바로 비타민 A입니다. 피부 세포에서 대사되는 비타민 A는 피부에 흡수될 때 유도체인 레티노익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레티노익산이 표피와 진피에 관여하게 되면서 노화로 인해 소실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할 뿐 아니라 탄력 섬유를 증가시키고 멜라닌 색소 침착을 억제해 피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타민 A 크림의 효능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잔주름을 개선시키고 미백은 물론 탄력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자칫 과용하거나 사용법을 잘못할 경우 심한 피부염과 착색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A 크림이 광과민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건 아침에 바르지 마시고요. 아침엔 발라봤자 어차피 햇빛에 의해서 다 분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밤에 비누 세수를 하신 후에 바로 제일 먼저 맨 피부에 바르시는데요. 처음에는 면봉에 한 콩알만큼 작게 묻혀서 얼굴 전체에 구획별로 이마, 뺨, 코, 턱 등에 균일하게 한 겹을 얇게 입힌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고요. 처음에는 눈꺼풀과 입술 주변을 피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처음에 바를 때는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라고 해서 벌겋게 피부가 자극이 되거나 각질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부작용을 막으려면 피부가 연약한 점막 부위는 피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이걸 얇게 바르신 후 한 5분 정도 충분히 흡수가 된 다음에 보습 크림을 얼굴 전체에 듬뿍 발라주시면 이런 초기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능력인 시대에 피부는 젊을 때 미리미리 예방하고 늙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노화된 피부를 다시 젊게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치료법도 나와 있습니다. 25세를 기점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피부 노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누구나 노화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 노화는 나이가 들어 자연히 생기는 생리적 노화와 햇볕으로 인해 일어나는 광노화로 나뉘는데 그중 막을 수 있는 노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광노화를 막는 것입니다. 얼굴 노화의 약 80%가 광노화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자외선 차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고 각종 호르몬과 생리물질을 생성하는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피를 구성하는 각질 형성세포는 각질층을 생성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피는 섬유 성분과 단백질,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부에 힘이 생기게 하고 피부 모양을 유지시켜줍니다. 만약 노화로 인해 진피가 얇아지고 약해지면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진피 아래 피하 지방층은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 중 남은 부분을 지방 형태로 저장하는 곳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엔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피부가 오랜 시간 자외선을 쬐게 되면 표면에서 활성산소가 발생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나 동맥경화, 암 발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피부의 세포막과 인지질,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의 산화적 손상을 유발합니다. 나이가 들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활성산소종에 의한 피부세포 손상이 더욱 크게 되면서 일광흑자와 검버섯, 주름살이 생깁니다. 활성산소종은 피부 노화뿐 아니라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타민 A는 우리가 다른 말로 레티놀이라고 하는 성분이고요. 굉장히 우리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효능에 대해서 많이 연구돼 있고 몇십 년 전부터 그 효능이 잘 입증된 그런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콜라겐 섬유를 많이 만들게 되고요. 탄력 섬유도 많이 만들고 또 콜라겐 섬유와 탄력 섬유를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는데 그 효소들의 발현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피부가 노화되면 건조하고 염증이 생기는 것은 물론 주름이 생성됩니다.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성분이 바로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피부세포에서 대사되는데 피부에 흡수될 때 유도체인 레티노익산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레티노익산이 표피와 진피에 관여하게 되면서 노화로 인해 소실되는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탄력 섬유를 증가시키고 멜라닌 색소 침착을 억제해 피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타민 A 크림의 효능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잔주름을 개선시키고 미백은 물론 탄력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의약품인 만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심한 피부염과 착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바르게 되면 한 1, 2개월 정도는 피부가 굉장히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좀 옥죄면서 벌게지는 자극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동양인 피부에는 특히 그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라는 초기 자극 증상을 좀 일으킬 수가 있어서 피부에 염증이 생겼다 하면 염증 세포들이 몰려오면서 그 진피를 분해하는 효소를 또 막 분비해서 또 주름살이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라는 거는 초기에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바르고 5분 있다 보습크림을 듬뿍 발라야 되거든요. 또 바르는 간격을 늘리면 그런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피하기 힘든 것이 바로 주름입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피부 생성 세포를 돕는 콜라겐이 감소하게 되는데 특히 모공 주변의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피부 탄력도는 간단한 테스트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손등을 3초간 꼬집었을 때 피부의 회복 속도가 빠르면 탄력 있는 피부로, 만약 꼬집은 후 회복 속도가 느렸다면 탄력이 떨어지는 피부 노화가 진행됐다는 증거입니다. 20년 넘도록 피부 노화 연구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 정진호 교수. 그는 특히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유전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양한 임상 실험을 통해 한국인의 피부 노화 원인을 찾아내고 피부 장벽 기능이 망가지는 요인들도 밝혀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피부 노화 방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아직 노인을 젊은이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피부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약간 노화된 것도 다시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거는 많이 가능하고 이미 노화된 피부를 다시 젊게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치료법도 나와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의 표피와 진피, 피하 지방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피부 장벽이 약화되면서 자반증뿐 아니라 여러 피부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 생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긁게 되면 피부염이 발생해
염증과 상처로 가려움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기름을 잘 못 만들어서 피부 장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가려움증을 치료하는 약과 연고를 처방하는 것 외에도 평소에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고 망가진 피부 장벽을 증가시킬 수 있게 피부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부 장벽인 각질층은 죽은 피부세포와 지질 성분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지질 성분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1:1:1 비율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수분 발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가 감소하게 되는데 때밀이와 잦은 목욕은 피부 장벽을 더욱 망가뜨리고 피부 건조증을 악화시킵니다. 망가진 피부 장벽에 각종 세균과 자극 물질이 침투하면서 피부염이 발생합니다. 또 망가진 피부 장벽을 통해 수분을 외부로 빼앗기게 되면서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피부가 가려워질 때는 내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졌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각질세포를 가만 놔둬야 되는데 목욕을 하거나 때를 밀면서 그거를 각질세포를 벗겨내면 피부 장벽을 다 벗겨내는 거랑 진배 없습니다. 돌돌 밀려 나오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몸을 지키는 장벽을 밀어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그냥 간단하게 샤워 정도로 없앨 수 있는 게 때고요. 우리가 밀어내는 거는 장벽이다. 피부 건강을 위해선 뜨거운 물을 이용한 반신욕은 피하고 5분 이내 차가운 물로 샤워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의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고 또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의 사용은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합니다. 보습제는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한 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피부가 능력인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똑같은 나이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60대로 보이고 한 사람은 80대로 보인다면 그 사람의 사회생활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외선 차단 잘하고 금연하고 스트레스가 나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바로바로 푸시는 게 좋고요. 항상 즐겁게 사회생활을 잘 하시면서 사시면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물을 마신다고 피부 노화를 직접 막을 수는 없지만 전신 순환을 통해서 분명히 피부의 대사작용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붙여놓고 밤새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극 접촉 피부염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일일 1팩보다는 보습 크림을 그냥 듬뿍 바르고 그냥 잊어버리고 주무시는 게 훨씬 가성비가 높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더 안전하고요. 콜라겐을 먹는다고 그게 분해되지 않고 바로 피부로만 가는 게 아니고 혈액순환을 통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 다음에 결국은 전신 장기로 가서 다양한 단백질을 만드는 데 원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딱히 뭐 피부에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전신 건강에 도움은 줄 수 있겠고요. 또 바르는 콜라겐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피부로 투과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바르는 콜라겐의 효과는 그냥 표면의 보습 효과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6,000년 전부터 인류는 피부 미용에 다양한 자연으로부터 오는 재료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뭐 클레오파트라도 진흙이랑 기름, 뭐 자연의 꽃이나 뭐 열매, 나귀젖, 꿀, 심지어는 소아의 그 소변을 모아서 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꿀에는 항생제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 오일도 여러 가지 그런 치유 효과 그런 게 있으면서 소변에는 요소라는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근거가 있고요. 옛날에 고대 그리스인들도 올리브 오일이랑 소금을 섞어서 각질을 벗겨내는 그런
활동도 했고 또 옛날에 보면 뭐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항염 작용이 있어서 역사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바로 꺾어서 바르게 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중요한 성분만 정제해서 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피부 건강을 위해선 뜨거운 물을 이용한 반신욕은 피해야 하고 5분 이내 차가운 물로 샤워를 끝내는 게 좋습니다.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의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고 또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의 사용은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합니다. 보습제는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한 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른다. 두 번째, 보습을 철저히 한다. 세 번째, 술, 담배를 멀리한다. 네 번째, 뜨거운 환경을 피한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여섯 번째, 피부 질환은 정확하게 진단받고 빠르게 치료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매일 아침 세안을 하신 후에 필요하면 보습 크림이나 뭐 스킨 로션 같은 걸 바르신 후에 가장 기초 화장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화장품이고요. 500원짜리 동전 혹은 대추알 크기를 손에 짜서 얼굴 전체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균일하게 흡착이 되도록 골고루 꼼꼼하게 듬뿍 바르고 적어도 한 20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활동을 시작하셔야 필터가 충분히 이 피부에 흡착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제품을 보시면 앞에 여러 가지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먼저 SPF는 Sun Protection Factor의 준말이고요. 주로 자외선 B에 대한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SPF 50 이상이라고 하면 SPF 1을 약 15분으로 봤을 때 거기다 50을 곱하면 한 750분이 되거든요. 그럼 약 이게 12시간에 해당하는데 12시간에 한 번만 덧발라도 그 시간 동안 보호 효과가 지속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A라고 써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Protection Against UVA라고 해서 자외선 A에 대한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그 옆에는 아라비아 숫자 대신에 플러스 표시 하나에서 4개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표시가 개수가 많을수록 보호 효과가 높습니다. 적어도 SPF가 30 이상 되는 제품을 쓰셔야 자외선 B뿐만이 아니라 자외선 A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이겠고요. 자외선 차단제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먼저 스프레이 타입은 몸의 넓은 부위에 한 번 샥 뿌리고 펴 바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걸 얼굴에 직접 뿌리면 폐로 들어가서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형을 얼굴에 발라야 될 때는 반드시 손에 먼저 뿌린 다음에 그걸 얼굴에 잘 문질러 바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쿠션이라는 것은 화장을 하는 여성들이 간편하게 화장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자외선에 대한 보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틱 형태는 크림과 달리 땀을 흘려도 줄줄 흘러내리지 않고 손을 직접 대지 않고 덧바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야외에서 운동을 하실 때 편리하게 덧바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